내게 거짓말을 해봐. 자, 앞서서 부산시장 선거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했던 정의한 후보가 있습니다. 네. 누구냐면요. 그 선거운동 당시에 한 사람이 어린 사람이 무슨 정치하냐, 무슨 출마하냐라면서 음료수를 뿌려가지고 그걸 피하다가 넘어져서 뇌진탕 증세를 보인 적이 있다. 맞아요.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자, 경찰은 이 사건을 정치인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수사를 벌였는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알고 보니 이게 이 정의한 후보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네. 자, 수사 결과 이 정의한 후보가 용의자와 사전에 통화했던 사실이 드러났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알고 지낸 사이일 가능성까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통화를 했으면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죠. 뭐 사건을 모의했을 가능성을 지금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아예 모의까지 했다. 뭐 그렇게 그래서 보고 자작극이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물론 더 수사는 해봐야 되겠고, 그런데 자작극이 맞다면 선거 기간에 굳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일단 정치권에서는 그 지명도가 낮은 정치 신인이 어떤 전국적인 이슈를 만들어서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려고 사건을 만든 게 아니냐라는 전망 분석들이 나오곤 있습니다. 네. 정이한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그 토론회 때 거짓말 탐지기 들고 그렇죠. 와갖고 전재수 이제 현 부산시장을 괴롭히려고 했던 개혁신당 후보죠. 그것도 그렇고 또 선거 운동할 때 갑자기 뭐 이 젊은 놈이 뭐 하면서 이렇게 던졌는데 그걸 맞고 쓰러지고 뭐 뇌진탕하고 막 입원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지금 이게죠. 부산에서 출마했던 개혁신당 후보인데 문을 열고 뭘 이렇게 던졌는데 그랬다가 딱 쓰러지고 가가지고 아마 전재수 후보도 병원에 가서 병문안하고 그랬을걸요? 지금 저 사진 나오네요. 뭐 쾌유를 빈다 막 이랬을 텐데. 아니 근데 정필승 변호사님 저게 자작극이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저거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그런 의심들을 하는 사람이 제법 많이 있었죠. 제법 많이 있었고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자작극을 해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안 떠서 이렇게라도 한번 해볼까 해서 그랬는가?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걸 한다고 해서 본인이 뭐 몇 % 차이도 이기고 뭐 이런 걸 바라진 않았을 것 같고. 득표율이 얼마나 됐어요? 1. 몇 % 됐나요? 그 혹시 득표율 나온 거 있어요? 한번 그 정우승 변호사님 저 후보가 그야말로 이제 이것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알게는 됐는데 그때 당시에 1.56%. 1.56% 네. 몇 표예요? 표수로는 27,418표. 2만이나 나왔어요? 예. 많이 나왔네. 제가 봤을 때 제가 나가도 그거보다 근데 또 그 재밌는 점은 아까 그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정의한 후보가 사실 이력적으로는 유명할 게 없는데 그 아버님이 유명하시죠. 그래서 누구예요? 온 종합병원의 병원장님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그래서 부산에? 네, 그래서 그때 정의한 후보가 단식해서 후송된 것도 온 종합병원. 단식도 했어요? 네, 단식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때 다쳐가지고 병원에 간 것도 자기 아버지 병원이었나요? 네. 아니 뭐 아빠 찾아간 걸 뭐라 그럴 거예요.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아무래도 신경 더 써주실 그럼요. 테니까. 아빠 찾아가요. 지금 누굴 찾아가요. 종합병원인데 심지어. 그때 뭐 뇌진탕 뭐 이런저런 판정 받았죠? 진단 받았죠? 일단은 뭐 진단 기준으로만 따지면 뇌진탕이 틀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들 생각과는 달리 뇌진탕의 정의가 외상으로 인한 해부학적 구조 변화를 동반하지 않은 기능 저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에 맞아가지고 정신이 잃으면 그냥 뇌진탕이에요. 그 진단명이. 물론 이제 진짜로 정신이 잃은 건지 깜빡 잠이 든 건지 이거는 뭐 알 수가 없지만 뭐 가장 만만한 진단명이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유 많이 다쳤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진단명인데 사실 뭐 법률적으로는 이게 아니다라고 입증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또 기능 저하기 때문에 기능 상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 잠깐 내가 사실 기능이 살짝 저하됐다. 이래도 그럼 뇌진탕이 될 수도 그렇죠. 있는 예.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게 아니라 사실 환자의 주관적 호소를 기반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뇌진탕이 허위 진단이냐 그러면 이거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예. 맞았는데 생각보다 세게 맞았다 이럴 수도 있어요. 살살 때리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세게 맞는 바람에 내가 정신을 좀 놔버렸다. 이러면 뇌진탕이 맞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이 아닌 게 되죠. 그렇죠. 거짓말은 아닌 거죠. 그거는. 이 친구 몇 살이에요? 정의연 후보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딱히 나이가 많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랑 동갑이네요. 88년생. 제가 빠른 89니까. 그러면 참 아직 40이 안 된 젊은 그렇죠. 친구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선거에 나와서 그런 것을 해볼까 생각을 했나? 그때 또 이준석 대표가 또 방방 떠가지고 테러다 이렇게 비난한 거 우리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용기 있게 도전하는 후보자들에게 뭐 응원을 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테러를 하는 것은 굉장히 미성숙한 그런 행동이다. 오늘 사과했죠? 사과한 멘트도 한번 들어봅시다. 참담한 심정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개혁신당이 공천한 후보이기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개혁신당은 당 자체의 진상조사단을 가동하고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라 정의한 전 후보에게 높은 강도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건으로 상처받은 부산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에이 자식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왜 우리가 다뤄보느냐 하면은요.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선거를 뭐라고 생각하기에 저런 짓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아직도 뭔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작극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난 뒤에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요.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이제 여기서 마침표 찍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시 본연의 제자리로 돌아가. 무슨 말? 지금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여기서 마침표 찍는 뭐 그런 말을 본인이 쓸 수 있을까요? 정필승 변호사님. 마침표를 지금 본인이 찍은 게 아니죠. 누가 와서 찍고 간 거야 지금. 넌 여기까지 이러고 찍고 간 거고. 아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신다고 하셨는데 더 무거운 짐이 하나 올라갈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면서도,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저는 젊은 정치인이잖아요. 젊은 정치인인데 기성세대들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게, 우리 역사에서 이런 자작극 역사가 제법 깊습니다. 근데 이렇게 걸려가지고 조리돌림을 당하는 일은 처음이긴 한데, 자작극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는 역사들, 뭐 장풍 사건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역사들인데 그런 게 제대로 수습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거 해도 되나 보다, 크게 문제 안 되겠지 하고 이렇게 좀 속된 말로 몹쓸 것만 배워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본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좋은 사례를 보여줄 것 같아요. 예. 앞으로는 이제 그렇죠. 그런 자작극이 있을 때마다 정의한 사태, 제2의 정의한 사태 이렇게 그렇죠. 불릴 거고, 예. 그리고 본연의 길로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제가 뭐 나무위키긴 하지만 이분의 경력을 살펴봤을 때는 사실 학업을 하신 거 외에는 그 정당 활동 말고는 다른 사회 활동을 크게 해보신 게 없어서 본연의 활동이라고 하면 아버지 아들로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것이지. 아빠 아들. 근데 아빠 아들이 아니었던 적 한 번도 없잖아. 그렇죠. 그 거짓말 탐지기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짓을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흔히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정치인들 입만 열면 거짓말 많이 한다고. 근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오늘 가져온 그런 기회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사비를 들여서 미국에서 공수를 해왔습니다. 경찰용으로 쓰여지는 그런 거짓말 탐지기인데요. 정말 존경하는 전재수 후보님께서 이 자리를 토대로 정말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 이렇게 본인에 대한 의혹을 떨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좀 보여주기식으로 토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곧 있으면 저기 본인이 안 씁니다. 사전에 연락 왜 하셨어요? 이러면서 본인이 이제 저거 가야 되고, 저거 되게 저렴한 모델이에요. 그래요? 네. 사비를 드렸다고 해서 저는 살짝 기대했는데 저렴한 모델이군요. 저는 그 생각은 합니다. 집에서 한번 연습해보고 가시라. 그렇죠. 기왕 사비로 구매하신 사비로 거. 구매하신 거. 어차피 생리적 반응이라 뭐 비슷하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 그냥 웃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씁쓸한 그런 모습입니다. 참 정치도 우리나라의 이렇게 발전하는 속도에 맞춰서 좀 새로워지고
바뀌기를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는 정치 진입이 좀 수월할 수 있도록 가산점도 주고 그렇게 해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우리가 권유하고 그렇게 하는데 참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 있는 시위대는 부정선거를 멀리서 찾을 일이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게 부정선거예요. 부정선거라는 게 무슨 개표들, 투표들 조작을 하는 게 그게 부정선거가 아니고, 물론 저당 대표는 부정선거가 없다고 몇 시간씩 토론회 하고 했지만 저게 부정선거예요, 사실. 저런 거. 허위 선거 사무실을 올리는 거, 선거 과정에서 조작된 사실 올려가지고 누구들 뭐 조폭과 연루됐다고 하는 거, 그게 부정선거지. 무슨 개표를 아니 왜 그렇게 복잡한 일을 하겠어요. 올림픽 시위대는 저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플라이커터님 가방이 더 비쌀 것 같은데 락님 그거 꼭 너한테 사용하길. 지와빨리님 테무에서 샀구만. 네,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개혁신당이 그 공천을 했다는 거에 사과한 거는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만 정의연 후보는 어떻게 보면은 개혁신당에서 버려진 입장이기 때문에 기왕 이렇게 정계 은퇴하는 거 조금 더 국민들에게 선물을 좀 주고 갔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개혁신당과 뭐 얘기한 건 없는지 아니면 그동안 뭐 자기 억울한 건 없었는지 그 최소한의 국민들에게 선물은 주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논평 남기고 끝내겠습니다. 예. 사실 어제 저희가 요거를 보도하려고 했었는데 지나가 버려가지고 오늘은 이걸 첫 번째 소식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 부산시장으로 출마했던 개혁신당의 정의한 후보 있어요. 본인이 음료 투척 테러를 당했다. 알고 보니 자작극. 네. 병원은 아버지 병원. 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다 네. SNS 싹 다 네. 지워버리고.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기자를 오래 저도 했다고 생각했는데 총체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일을 예를 들면 누가 내가 좀 지금 열세고 불리한데 어떤 좀 그런 걸 해서 동정표라도 좀 얻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선거가 치열하면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걸 실행에 옮기는 건 또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걸 누군가 실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실행이 되면 아 설마 저거는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후단에 밝혀진 과정들을 보면 예. 본인이 이제 먼저 그 사람이랑 통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테러를 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물방울 튀는 것까지 찍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는 보통 이런 정도의 사진을 찍으려면 누군가 그 각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연사로 촥 찍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셔터를 착 눌러야 된다고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찍히고 본인은 넘어지다가 뇌진탕이나 뭐 이런 증상으로 병원에 있는 사진도 공개했고 후에는 이 디스크 환자들이 그러니까. 하는 것까지 차고 다니면서 이제 예. 선거 운동을 했는데 저게 지금 자작극이었고 예. 저는 뒤에 과정이 지금 더 놀라운데 광역단위에 후보로 출마했던 이가 네.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당원 탈퇴를 하고 사라져서 지금 천하람 원내대표나 이준석 대표도 찾고 있어요?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과정이냐. 네, 당 나간 정의한 후보를 찾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같이 정의한 후보와 팀이 돼서 출마했던 후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뭐 시의원이라든지 구청장 이런 사람들은 또 손절을 했어요. 우리는 이 책임을 공유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서면으로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공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님? 저는 이분을 처음 알게 된 게 사실은 그 토론회 거짓말 탐지기를 들고 나왔다는 맞아요. 이야기를 듣고 그 개혁신당에서 부산시장 후보로 왜 저런 분을 이제 공천을 했을까 그런 좀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거든요. 네. 우선 제가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법적인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이게 네. 범죄가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선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가 됩니다. 자신이 테러를 당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허위사실이 되는 거잖아요. 네.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이 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수사기관들이 달려들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거잖아요. 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무고죄가 성립이 돼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처벌받기 위해서 억울하게 만든다. 이게 무고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고죄의 가장 중요한 법적 기능은 국가 사법 기능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짜 범죄를 위해서 국가 사법 기능이 동원이 됐잖아요. 네. 이 자체가 무고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판례가 무고죄는 상대방의 양해가 있더라도 성립한다거든요. 그러니까 무고죄는 그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국가 기능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무고죄도 성립을 하고요. 그 진단서를 받은 곳이 자기 아버지 병원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요. 그 진단서와 관련돼 가지고 당연히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또 인정이 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범죄가 지금 범죄만으로도 성립을 하는데 네. 이 수준 자체가 대한민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나왔다는 사람으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방금 보신 사진에 보면 이렇게 물방울이 네, 저 튀는 사진. 예, 물방울이 방울방울. 그러니까 제가 뭐 어제도 얘기했는데 네. 저런 테러가 벌어질 거를 테러면 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기서 저 뒤에 각도에서 저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맞아요. 저는 저 사진이 처음 나왔을 때도 뭔가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게 뭐 어디 달려 있는 고정형 CCTV에서 화면을 캡처한 건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게 예. 사진이라고 하면 저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예. 자기들이 찍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좀 지금 보면 누가 보더라도 연출한 티가 너무나 많이 나는 이제 이런 상황이어서 근데 변호사님이 그 위법사항 짚으셨지만 광역단위에 출마한 후보가 어떤 일을 생각할 때 그 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 일은 어떻게 전개가 될 거야. 수사기관은 장난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수사기관은 저는 그 이 사건에서 지금 경찰도 조금 그거가 필요한 게 당일 저녁에 3시간 후에 이 사람을 잡아요. 네. 테러를 벌인 사람을. 예.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진술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당일날 대략적인 얼개를 확인을 하고 통신기록 조회해서 통신기록 떼어보고 알았을 거예요. 그 다음날 정도는. 그럼 저는 이거를 왜 발표를 안 하고 있었는가 이런 네. 부분도 사실 지금 좀 짚어줘야 될까. 이게 선거라고 하는 매우 특수하고 예외적인 뭐 상황이니까 뭐 수사기관이 부담스러워했다면 그것도 그 자체로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런 자작극을 벌이고 버젓이 선거운동을 해서 완주를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도 저는 과정 관리에서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이준석 대표가 결국 이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이 사과로 끝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수사 과정 전반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일단 좀 경찰에 출석해가지고 조사는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문제가 이 정의한 씨가 처벌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앞으로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때마다 정치적으로 이 논란이 계속 발목을 잡을 거예요. 개혁신당은 개혁신당이 아니라 모든 정치인이 예를 들면 공격을 당하거나 그걸 당하면 네. 또 자작극이 아니냐 이게 이제 횡행할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사실 이게 굉장히 정치자 쪽으로 오점이에요. 예,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엄청난 오점을 남긴 부산시장 출마자였습니다. 개혁신당. 근데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정도의 검증은 후보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은 좀 필요했는데 그 과정이 이게 뭐 좀 더 얘기해도 돼. 예. 이게 개혁신당이 부산신당 시장 공천을 할 때 엄청 논란이 컸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계속 준비를 해오고 지역국 조직 관리를 해오던 분을 안 주고 여기를 이제 갑자기 말하자면 낙하산처럼 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 탈당을 해갖고 전재수 후보를 지원했어요. 그리고 지금 인수위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개혁신당이 부산이 거의 조직이 어허. 초토화되다시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중앙당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무슨 99만 원 후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캠페인을 했는데 실제로는 지역 정치에서 기반을 이루고 준비하던 분들을 중앙에서 이제 말하자면 낙점하는 방식으로 네, 이 선거를 그렇게 치른 거거든요. 그런 과정들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사고를 너무 단순하게 한 게 그러고 나서 본인이 선처 요구를 이제 한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맞아요. 고소할 의지가 없다 이런 것들을 밝히면서 뭔가 그 선거와 관련된 국면에서 이렇게 자신이 어떤 용서한다 이런 걸 취하잖아요. 이건 범죄. 이거는 정치인에 대한 테러 사건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뭐 고소를 취하고 이런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 네, 성격이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단순 폭행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고소를 취하면은 당연히 처벌하지 않거든요. 예. 공소권 없음이라는 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걸 모의하면서 이게 선거법에 저촉되는 테러 사건이라는 생각을 못 하고 단순 폭행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서 이상한 법적 자문을 받은 것 같아요. 단순 폭행이면은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수사가 끝나버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가 들어갈 걸 본인들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선거와 관련돼서는 이 상황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 국정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 사건에. 네. 왜냐하면 이재명 네. 후보가 피습을 당한 그렇죠. 이후에 네. 예를 들면 주요 정치인에 대한 어떤 테러 행위를 굉장히 엄벌하자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이 수사에 들어와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정의한 씨가 얼마나 말하자면 단순하게 세상을 바라볼까. 예를 들면 이게 뭐 국민의힘에서 얼마 전에 최고위원회에서 뭐 어린 놈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치기적인 단순한 치기 같은 걸로 엄청난 사고를 쳤다. 네. 저희 지금 방송하는데 누가 기분 나쁘다고 와서 물을 막 뿌리잖아요. 네. 그거는 단순 폭행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나는 처벌을 바라지 않아. 그럼 끝나요, 사실은. 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선거 방송이잖아요. 예.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야기가. 선거가 들어가면 네, 그럼요. 그렇죠. 네. 예.
예, 그 허위사실 유포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기 때문에 더 죄가 더 큰 거예요. 맞습니다. 예. 제가 공직선거법상 네. 허위사실 유포로 네. 그 이준석 대표 측에 고소해가지고 아. 예, 무혐의 종결 아, 네. 처리받은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거 범죄가 얼마나 위중한지는 저도 잘 압니다.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제인데 얘는 그렇습니다. 허위사실의 인식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작출해냈잖아요. 그렇죠. 만들어냈죠. 예, 그러면은 무조건 성립하는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무조건 성립입니다. 하여간 개혁신당이 이래저래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안. 정의안 씨 때문에. 야, 근데 그 너무 황당무계한 사건 아니에요?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을 어떻게 공천을 줬지? 그 거짓말 탐지기 들고 부산시장 토론 나올 때부터 좀 이상하게 했는데 근데 그분의 아버님이 병원 하시잖아요. 그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병원 거의 뭐 병원 재벌 소리를 듣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 돈이 그래서 많다고. 실질적으로 그 개혁신당의 재정적인 관계가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소문에는 어쨌든 많은 도움을 그러니까 주고 그것 있다.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는 네. 얘기도 있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나쁜 짓을 선거 기간 동안에 할 생각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게다가 설마 무슨 당에서 지시하지는 않았을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할 정도까지 그거를 관리를 못 하나? 근데 쇼킹한 게 본인이 이제 그런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자작극이잖아요. 예. 근데 그 진단서는 또 아버지 병원에 가서 그래서 아버지 병원 압수수색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병원이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아버지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았다니까 만약에 진짜로 사실을 밝혀지면 그 아버지 병원까지. 의료법도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이 그렇죠. 아닌 걸 뭐 뇌진탕이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내고 쇼한 거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로 이 정치와 관련해서 아버지와 아들 모두가 굉장히 공경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다. 무슨 바보도 아니고. 이게 자작극인데, 그죠? 그 물컵을 던진 분이 트레이너. 트레이너라고 트레이너. 하니까 자작극이잖아요, 사실상. 근데 음료컵을 던졌을 때 피하면서 뒤로 넘어졌는데 적절하게 뇌진탕을 일으킬 정도로 자작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진도 찍혀 있어요. 그 나라. 네. 저는 게 뇌진탕이요. 허위 진단서 작성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병원에서 끊었으니 예. 따라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되고 그다음에 허위 진단서 작성도 조사해 보고요. 저는 이 사람이 토론에 안 껴줬다고 단식을 하더라고. 단식했어요. 그때. 근데 그것도 저는 위장 단식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식 희화돼 버린 거야. 밥을 저는 매일 먹으면서 단식 쇼했다고 저는 봐요. 그 자작하는 사람이 단식을 제대로 했겠어요? 분명히 먹었을 것이다. 저는 그래 봐요. 자작하는 사람이 단식을 제대로 했겠냐고. 아니 좀 공정하게 얘기를 해주면 사실 어느 당이든 후보자가 저렇게 사후적으로 이상한 일을 하는 걸 미리 사전적으로 예방해서 걸러낼 수는 없는데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저 당, 그 개혁신당이랑 당의 체질 자체는 구성원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의한 씨가 사실 부산시장 할 만한 깜이 되는 깜이 사람은 아니지. 아니거든요. 근데 급하니까 무리하게 어떻게든 공천하다 보니까 저런 사람도 막 공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말은 좀 있었죠. 네. 이분이 약간 이제 관심 받기를 즐겨하는 분이다라는 게 여의도 일가에서 말이 있었고 부산시장 깜이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당이 이분이 이렇게까지 할지는 몰랐겠지만 기본 깜이 안 되는 사람을 공천한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공천이라는 건 어쨌든 국민 앞에서 공직 후보자 추천을 당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건데 물어보라자고요. 개혁신당 지도부한테 저 사람이 부산시장 해도 되냐? 한 명도 빠짐없이 안 된다고 할걸요. 예. 근데 일단 낸 거잖아요. 근데 정당 운영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저는 처음에 이분이 테러당했다. 정치인 테러니까 테러당했다는 그 소식이 들려왔을 때 우리 전부 다 방송하시는 분들이 다 놀래고 너무 안타깝고 대한민국 이러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되게 비분관계했었던 그 상황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우리는 사실 걱정을 많이 했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고 막 그때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 하루 종일 그 분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인지도가 또 엄청나게 올라갔었어요. 예. 그래서 자기 인지도를 올리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플러스 토론 안 시켜준다고 단식 플러스 토론하는 날 거짓말 탐지기 세 개를 세트로 내보내면서 정말 계속 인지도를 젊은이가 올렸죠. 인지도 엄청 올렸고 젊은이가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개혁신당의 그 기치 아래서 뭔가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사실은 심어주려고 그랬었단 말이죠. 저희가 그 잠시만요. 그 사진을 그 음료 테러라고 본인이 주장했던 그 당시 사진입니다. 네, 저거. 어이구 물컵이 날라오고 있는. 저 장면 어떻게 찍겠냔 말이에요. 저기 물방울이 저게 누가 제공한 거야? 정의한 전 후보 선대위가 제공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 딱 저렇게 잘 찍지? 맞아요. 그 절묘하게. 물방울이 저렇게 날리는 걸 저 순간을 포착해서 찍기는 대기하고 있지 않은 그치, 한은 대기하고 쉽지 않죠. 짝짝짝짝 찍었겠죠. 예, 이건 렌즈가 좋은 건가 봐요. 동영상으로 찍었나? 제가 방송을 했는데 그런 저도 생각 없었어요. 깜빡 속은 제 자신이 참 이게 부끄럽습니다. 원래 저도 저 대부분이 다 그랬다니까. 원래 잘 저도 속으시잖아요.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제가 너무 이게 순진해서. 제가 듣기에는 그 이걸로 인해서 타격이 엄청나요. 왜냐하면 탈당 사태가 막 그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부산 개혁신당이요? 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 탈당한다 뭐 그 이전에도 많이 탈당을 했는데 이 이미지하고 너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젊은 개혁의 이미지였는데 알고 봤더니 뭐 사기치는 거잖아요. 신학이 구학을 대처한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이거 보니까 이거 젊은 애들이 더하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같은 당에 거기 속해 있는 사람들 내가 이러려고 여기 있는 거야? 라는 식의 어떤 반감 같은 게 있어서 이거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나이 많다고 다 구태 아니고 나이 젊다고 다 신선한 거 맞아요. 아니니까요. 네, 그런 거예요. 네.